근데 이런 거 틀리면은 아이디어 대신이지 대신. 자, OCR의 제곱의 R승 그냥 이렇게 틀에 맞춰서 그냥 공식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OCR의 분리하자. 이게 R승 x의 2R승 얘는 x의 마이너스를 쓰는 거니까 x의 R-5승이라고 쓰고 R승 x의 계산하면은 3R-5승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x 7승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네가 얼마가 되니? 7은 R값은 얼마야? 4. 답은 3번. 나머지 알아서 계산. 자, 24번은요 이항분포가 나왔어. 야, 나와봤자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항분포는 n, p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평균은 np, 분사는 np 1-p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사는 x제곱 평균에서 x의 평균 제곱 빼면 분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공식. 그러면은 넌 얼마야? 3분의 n이고 이게 np니까 얘는 문제에서 얼마래? 8이래. 그럼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얼마? 3분의 2가 8이래.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8은 2에 빼기 6에 9분의 n제곱. 요것을 n값 계산한 다음에 대입하면은 얘가 한 번에 나오지? 그지? 이 공식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공식 증명은 필요 없다. 논술도 안 나와. 수능에서는 더더욱 안 나와. 25번. A, B가 독립이야. A, B가 독립이면 싹 다 독립이야. A랑 B 여집합, A 여집합, B, A 여집합과 B 여집합 전부 독립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왜? 필요 없어. 왜는 그냥 그렇다. 자, 그래서 P의 A 여집합의 B는 6분의 1인데 얘는 조건방들인 거네. PB의 P의 A 여집합의 교집합 B인데 얘는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뀌는 거고. 자, 독립사건이면 정의가 뭐야? 교집합은 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곱으로 바뀌었으니까 약분이 되면서 PA 여집합이 얼마? 6분의 1 된다. PA 여집합 6분의 1이면 PA는 얼마야? 6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A 교집합 B가 얼마래? 2분의 1이니까 얘가 PA 곱하기 얼마? P B가 되고 그럼 6분의 5 곱하기 얼마? P B가 되고 따라서 PB는 5분의 6 곱하면 10분의 얼마? 6이 돼서 약분하면 5분의 3이 된다. 됐죠? 문제는요 PA와 집합부야. 따라서 P의 너는 PA,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니까 PA 교집합 B는 얼마래? 2분의 1이라고 써있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26번이 이제 여기서 통계 파트가 나오지? 계속? 통계 파트 나올 건데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또 공식이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평균이 n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표준 분산 시그마야. 그러면 P의 x가 뭐라고 쓸까?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표준화 시키는 거야. 얘를 z로 바꿔야 돼. z로 이렇게. Z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시그마 분의
여기 있는 값이 A, 확률 변수가 A지? A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Z로 바꾸는 게. 그런데 P에 여기 표본 평균이 올 수도 있어. 표본 평균이 온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뭐라고? 표본 평균이야. 그럼 표본 평균은 뭘 한 거냐면 이미 추출한 거야. N개를. 그럼 N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 봐도 마찬가지 정비용표를 따라가면서 그때에 대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원래 시그마 제곱인데 N개를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N으로 나누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이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럼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가 되는 거라서 여기가 바뀌어. Z로 바꿀 때는. 얘를 표준화시키면 Z로 바꾸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A-M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렇게 바뀌는지를 궁금해하지 말라고. 공식이니까.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용어 정리만 하면 돼. 자, 봤더니 평균이 얼마야? 28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42인 정비용표. 평균이 28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데 몇 개를? 36개를 이미 추출을 했대. 됐죠? 이랬을 때는 표본 평균이 273분 이상이야. 그러니까 확률 물어보는데 표본 평균이 273분 이상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를 Z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공식에 적용해라 그냥. 273 마이너스 평균 얼마? 280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얼마? 42. 이렇게 그냥 공식에 적용해서 풀면 돼. 그러면 Z에 67에 47분이 얼마야? 맞추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그림 그려놓고 정비용표 그려놓고 가운데가 0이고 이게 얼마?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데 이 절반은 확률 얼마? 0.5가 되는 거고 거표 봤더니 1까지가 0.3413이면 마이너스 1까지도 0.3314 왜 4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만큼 얼마? 0.3413이 돼서 계산하면 0.8413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안 물어봐. 단순하게 이걸 계산할 수 있는지가 목적인 거지. 이걸 갖다 증명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시면 공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학문적으로 파야 돼. 학문적으로 팔 수가 없어. 자, 이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1학년이 3명, 2학년이 2명, 3학년이 2명 있는데 7명의 학생인 거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이 못 둘러앉을 때 같은 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됩니다. 지금 1학년 혼자 3명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형에만 다 앉을 건데 나는 1학년만 3명인 거니까 2학년이랑 3학년을 먼저 여기 앉혀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리가 4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케이스는 2학년이 이렇게 앉아. 3학년이 이렇게 앉아.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1학년은 어디 앉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랑 여기는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 2학년이랑 3학년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이 몇 개가 있어? 계산해 보면 그걸 고민해. 2학년이랑 3학년 이렇게 앉았으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앉을 수 있는 경우랑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앉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씩 있잖아. 어차피 원준열인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지? 이렇게 앉는다고 치면 그럼 2학년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3학년 자리 바꾸는 두 가지, 그지? 곱하기 요 사이에 반드시 뭐야? 1학년이 앉혀줘야 돼. 맞지? 2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고 3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 그러면 얘네들이 앉는 순간 자리의 부분이 생기니까 순열로 바뀌면서 3명 중에서 2명 선택해서 여기 앉힐 거야, 그지? 그럼 몇 명 남아? 1명 남는데 걔네들 여기 아니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 사이 끊기면 안 되지. 그럼 1학년이 같이 이웃해서 앉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2 해가지고 4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2니까 48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원형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않아? 애초에 2학년 3학년 이렇게 앉는 거야. 2, 3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은 너무 땡큐인데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어차피 원순열 똑같이 돌아가면 그럼 뭐 하나 안 쳐 여기다가. 그럼 그 대각선이 결정이 돼.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경우에서는 생기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원순열이니까. 그러면은 그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 3학년만 자리 바꿔 앉는 경우가 있어. 그치? 곱하기. 그 다음 1학년은 어디 앉으면 되는 거냐? 1학년은 아무데나 빈 공간에 하나, 둘,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 앉으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 4, 3, 12, 24 곱하기 얼마? 48인 거니까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28번 x가 이거고 y가 이건데 나는 치역이 공역과 같은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야. 그래서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건데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4개를 전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전부는 뭐야? 전부 선택.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4개 다 선택해 줘야 돼.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정의역이 6개가 있단 말이야. 6개를 4개로 분할시키자. 그럼 6개를 4개로 분할시키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분할할 수 있지. 맞아요? 됐어? 그러면 하나 이렇게 3개 3개가 한 조가 되고 나머지는 각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끊어놓고서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여기 줘버려. 됐니? 그럼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럼 3개가 알아서 이렇게 각자 조가 나눠지겠지. 그럼 끝인 거야. 그러면 6, 5, 4, 3, 2, 1인 거니까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한 개, 3개로 나누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주면 되잖아. 곱하기 얼마? 4팩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다 선택될 거 아니에요. 알아서 다. 그 다음 이번엔 이걸 4개로 쪼갤 거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해버리면 그지? 하나하나 2개 2개로 이렇게 조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1개 2개 2개로 조를 나누는 거니까 끊어놓고 여기 뭐죠? 6개 중에서 4개 조. 그럼 2명 남지? 2명 남으면 얘는 끝났어. 이게 조 나누는 게 각자 알아서 분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4개에서 어떻게 할 거야? 2개 2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 여기다 한 명 채워 그냥. 그치? 몇 명 남아? 3명 남지? 3명 중에서 여기 한 명 채우면 알아서 2명 가지? 경우의 수 얼마? 30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조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또 무슨 소리냐면은 한 명, 2명 이렇게 조를 나눈 거야. 그
그래서 이 4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분배해 주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4팩 주자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 두 개 더하는 게 뭐야? 분자가 되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요. 4니까 4의 입승이지? 이거를 4의 입승으로 나누면 확률 나오는 거지. 계산은 알아서 해놔.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 다음에 29번. x, y가 갖는 범위가 확률 변수가 이렇게 돼 있고 y는요 이렇게 돼 있어. x, y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이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뭐라 그래요? gx라고 하고요. 5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의 n-1 x n이 k 곱하기 얼마? 1인데 n이 5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집어넣어. n이 얼마? 5일 때는 p의 4부터 5까지는 얼마야? 5k가 되고, n이 4일 때는 p의 3부터 4까지는 얼마야? 4k가 되고, n이 3일 때는 p의 2부터 3까지는 얼마야? 3k가 되고, 귀찮아서 그냥 쓰자. 1부터 2까지는 얼마야? 2k가 되고, 1일 때는 p의 0부터 1까지는 k가 되는 거지. 5 이하의 자연수가 있으니까. 맞니? 그런데 fx가 뭐래? y 대칭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인데 0부터 5까지가 나온 거지, 확률이. 그럼 이걸 다 하면 얼마야? 9, 12, 15K인가? 그런데 마이너스 5부터니까 y축 대칭면 반대로 뒤에도 뭐가 있는 거야? 15K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15K와 15K를 더했을 때 확률 다 더하면 얼마야?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얼마? 30분의 1 된다고. 확률 다 더하면 1 되는 거잖아. 근데 0부터 5까지가 15K면 0부터 마이너스 5까지도 뭐야? 15K가 돼. 왜? y축 대칭이니까. 그리고 확률의 합은 얼마? 1이다. 그래서 K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5까지 모든 절수 x에 대해서 gx라는 요 확률 밀도 함수가 fx 플러스 얼마? 그냥 2래.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p의 얘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 y의 0부터 5까지는 fx가 p의 0부터 5까지 확률 변수이지? 그거 얼마야? a를 더하는 거니까 이 a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5번 더해지고. 왜냐면 여기서 한번, 그지? 더해지고 a가 k 플러스 a, 여기서 뭐 2k 플러스 a, 여기서 3k 플러스 a, 여기서 4k 플러스 a, 여기서 5k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다시 p의 x가 0부터 1까지에다가 a를 더한 게 p의 y의 0부터 1까지 확률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p의 x가 1부터 2까지에다 a를 더하는 게 p의 1부터 y가 2까지 확률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0부터 5까지의 확률에다 얼마? 5의 1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에 대한 확률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확률 변수 y의 모든 확률이랑 또 얼마야?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또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얼마였어? 15, K였고 K가 얼마? 30분의 1인 거니까 계산하면 2분의 1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5의 1은
6분의 1이니까 A는 얼마? 10분의 1이다. 모든 확률 알고는 1인 거니까. 됐어요? 그럼 끝났지. 뭐 어렵지 않잖아. P에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면 이 정도 수준만 알아도 충분히 수능 문제 풀 수 있거든?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 얘는 P에 뭐야? 1 플러스 A, 그지? 더하기 P에 플러스 A. 얘가 얼마야? 얘가 K. 얘는 얼마야? 2K. 그래서 3K 플러스 얼마? 2A. 그럼 3K니까 K가 30분의 1이면 10분의 1 더하기 A가 10분의 1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분의 얼마? 3이 되는 거지. 답은 13이 될 건데. 알겠니? 그래서 그냥 확률의 합은 얼마라고? 1이다. 연속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함수 이런 단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라는 건 그냥 확률을 만드는 함수인데 확률을 어떻게든 만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거기 있는 패턴대로 움직이면 0부터 1까지 확률이 얼마? K. 1부터 2까지 확률이 얼마? 2K. 2부터 3까지 확률이 얼마? 3K. 이렇게 읽어내면 0부터 5까지가 쫙쫙 연결되잖아? 다 더하면 그게 얼마? 15K인데 Y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도 뭐? 15K. 다 더하면 얼마? 1 되는 거야, 확률하고. 그 다음 확률 밀도함수 Y도 마찬가지로 0부터 5까지밖에 없으니까 확률 변수가 0부터 1까지 Y에 대한 0부터 1까지는 X에 대한 0부터 1까지에다가 얼마? A를 더하는 걸 써있잖아, 이렇게. 그럼 매 구간만에 A를 더하는 거지. 매 구간만에. 그러면 A 값이 완성된다. 뭐 이걸 알기 위해서 특정한 개념이 필요하냐 그런 건 없거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얘를 정확하게 식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전까지 내가 치환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 이해를 시키려고. 쉬운 문제는 치환할 필요도 없었어. 근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연습을 이제 하세요. 자, 해보자. 1번부터 6번까지 학생이 있어. 그러면 처음에 이런 짓을 해야 돼. 이런 짓이 뭐냐면 이 상황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거야. 표가 됐든 그림이 됐든 뭐 수식이 됐든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1번 학생은 몇 개 받을 거야? A개, B개, C개, D개, E개, F개의 사탕을 받았다고 치자. 각각 그게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걸 다 더하면 얼마나 하는 거야? 14개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중복조합이잖아. 맞지? 근데 각 학생은 뭐야? 적어도 한 개의 사탕을 받는 거야. 적어도 한 개의 사탕을 받으려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총 6개를 빼는 거잖아? 그럼 8개만 갖고 있으면 됐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이제는. 식으로 정리. 단순하게 얘가 2점짜리 문제로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빼기 6 해가지고 그냥 6H 얼마 8 계산하면 되는데 그건 2점짜리 문제고 이건 지금 4점짜리 킬러잖아.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n이 1이면 조금 봐봐. 2번 학생이 1번 학생보다 많이 받아야 되고 n이 2면 4번 학생이 3번 학생보다 많이 받아야 되고 n이 3이면 6번 학생이 5번 학생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2번은 지금 몇 개 받았어? B개 받았잖아. 맞아요? 1번은 몇 개 받았어? A개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된다는 상황인 거고 상황 정리하는 거야. 4번은 내가 몇 개 받았다 그랬어 지금? 2개 받았고 3번은요 C개를 받은 거고 6번은요 F개를 받았고 그 다음 5번은요 2개를 받은 거잖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그지?
야 그러면 2번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번이 A개를 받았잖아? 그럼 A개보다 어때야 돼? 더 받아야 돼. 4번은요 3번이 C개를 받았으니까 얘는 C개보다 어때? 더 받아야 돼. 5번이 2개를 받았으니까 6번은요 2개보다 어때? 더 받아야 돼. 그지? 그러면 2번은 최소이잖아. 내가 A개는 받아야 돼. 맞아? 그거보다 어때? 더 받아야 돼. 몇 개 더 받을 거야? 모르겠어. X개만큼만 더 받자. 근데 X는 0이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적어도 C개보다는 더 받아야 돼. 사탕을 쪼갤 수 없으니 적어도 한 개 이상 더 받아야 돼. 이렇게 Y개만큼 더 받다고 치자. 그 다음에 6번은요 2개보다는 최소 2개는 깔고 가야 되고 뭐보다는 얘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Z개만큼 더 받았다고 치자. 그럼 네가 B만큼이 되는 거고 네가 D만큼이 되는 거고 네가 X만큼이 되는 거야. 그래서 C를 다시 쓰면 A 플러스 X 더하기 아니지 미안 A 더하기 B가 뭐야? A 플러스 X 그 다음에 C가 뭐야? D가 뭐야? C 플러스 Y 그 다음에 E 더하기 F가 뭐야? E 플러스 Z가 몇 개? 14개가 돼야 된다. 이걸 정리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그렇게 이거 묶어버리게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야? 14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적어도 한 개씩은 받아야 돼. 가주권 때문에. 맞아? 그 다음 여기 있는 X, Y, Z는 0이면 돼? 안 돼? 안 돼. 쟤네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럼 이 조건이 뭐야?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C는 이거고 X도 이거고 Y도 이거고 Z도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맞아요? 그래서 몇 개 깔고 하는 거야? 3개 깔고 가야 돼. 곱하기니까 몇 개 깔고 가? 6개 깔고 하고 하나 둘 3개 그럼 3개도 깔고 하는 거니까 총 9개를 다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 몇 개 빠지는 거야? 9개가 빠지는 거니까 몇 개 남아? 5개가 남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수능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뭐야? 0일 때, 1일 때, 2일 때 계산하면 되는데 식으로 정리하자고. 여기서 A-1을 A', B-1을 B', C-1을 C', X-1을 X', Y-1을 Y'. 이게 교과서에서 쓰는 방법이거든. 근데 논술 문제 풀 때 그 나오면 무조건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수능에서 상관없지만 그럼 이제 집어넣어 여기다가 2배의 A', B', C'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인 거니까 밖으로 빼버리면 플러스 6 생기는 거고 X 대신에 뭐야? X'1, Y'1, Z'1 그래서 그게 얼마? 14. 그러니까 2배의 A', B', C' 더하기 X', Y', Z'이 5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9개가 빠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중간에 이 과정 하나 생략한 건데 됐니?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음이 아닌 정수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근데 음이 아닌 정수의 부정방정식이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그냥 이제 세팅해야 돼.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0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경우에서는 한 개지. 곱하기 이거는 중복조합인 거니까 3H 얼마? 5가 되는 거야. 맞지? 음의 정수의 중복조합. 두 번째 A', B', C''이 1이면 이게 2가 되면서 X', Y', Z''이 얼마야?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3H를 곱하기 얘는 얼마야? 3H3 되는 거야. 세 번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만약에 2면 4잖아, 그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얼마야? 1 돼버리지. 이 경우는 3H2 곱하기 얼마? 3H1 되는 거야. 이게 3이면 돼? 안 돼. 왜? 6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건 답이야. 1번, 2번, 3번 다 더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거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근데 그걸 표현하려면 얘처럼 뭔가 이런 세팅이 돼야 돼. 1번 선수는 몇 개 받을 거야, 2번은 몇 개 받을 거야, 몇 개 받을 거야, 몇 개. 근데 네가 너보다는 많아야 돼, 너가 너보다는 많아야 돼, 너가 너보다 많아야 돼. 근데 사탕을 이렇게 막 잘게 쪼개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잖아. 그지? 더 많아야 되는 건 적어도 내가 하나 이상 더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한 개 많을 거야, 두 개 많을 거야, 세 개 많을 거야 모르니까 X개 많을 거고 Y개, Z개 해서 여긴 BDF를 이런 식으로 다시 세팅하는 거라고.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이 정도를 충분히 마스터하면 뭐 수능 문제든 논술 문제든 그냥 풀 수 있을 거라고 봐. 연습을 계속 하시라는 거지. 어차피 풀든 안 풀든 수능날 가서 결정할 거고 그 전까지는